호기심을 좀 이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5월 달에 행사도 많이 있지만 좀 수행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상담문의가 좀 어떻게 주제를 정해야 되는지 과세트, 아니 보고서 주제, 그 점에 관련돼서 많은 전제 문의가 있고요. 그다음 맘띵 카페에도 뭐 수학 원에 관련돼서 좋은 과세트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도 어떤 주제가 좋습니까? 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왜 생기부에서 특히 과세특허적 주제가 매우 왜 중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일단 우리가 과세특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호기심을 좀 이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행평가를 하고 과세특 주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지 주제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진로 활동에서 진로심화 보고서 작성하든 아니면 동아리에서도 여러분들 보고서를 작성하든 아니면은 어떤 수행평가 위에 보고서, 심화 보고서가 들어간다는 달랑 주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주제가 정해지면 과정과 결과가 술술 풀려요. 우리 학생들이 이 수행 평가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죠? 네, 맞아요. 주제가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특 주제만 딱 봤을 때 평가자 이런 생각 들어요. 호기심을 갖고 그 주제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역량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가 전부 다 무엇이죠? 본인의 진로가 연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우리 아이들은 안타까운 게 진로만 명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이. 근데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건 단지 진로만 명확히 하지 말고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제외한 채 그 진로만 언급하는 그런 주제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진로가 하는 일까지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진로에 대한 역량은 명확히 정의하고 보여줄 때 지원하는 학과에서는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교과랑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뭐 맘띵 카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 이런 게 많아. 아니 뭐 수학 원과 관련해서 제가 뭐 컴공인데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아니, 의학 계열인데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수학 상에서 어떤 주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점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무엇이죠? 교과랑 연계하면서 진로랑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항상 모든 것은요, 대학교 평가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다라든지 무엇에 저 심화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평가자는 이것을 왜 했지라는 궁금증이 항상 먼저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를 교과에서 출발할 때 학업의 충실성과 진로 탐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과랑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딱 범위가 정해진 아이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정말 좀 그 막막한 거 제가 알아요. 수행평가가. 아니, 선생님, 제가 이 줄로 이런 줄로인데 이 줄로 관련돼서 수학상 범위 내에서 어떤 주제로 제가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명확히 그 진로만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학상에서의 요구하는 역량과 여러분의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매칭을 찾아보면은 또 손쉽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종종 계신데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쭉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어. 너무 많아서 이 학생들 이 주제 쓰고 이 학생들 이 주제 쓰고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의학계열 학생들
안 봐도 그 학생들의 돌아가는 실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수학, 뭐 과세 특별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뭐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 뭐 의예과도 마찬가지고, 간호학과, 컴공과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평가도 이 학생들 이 주제를 했구나라고 하면 그 특색이 없다라는 말. 근데 그 특색이 없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만 봤다? 진로만 연계했다라는 특색이 없는 거.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연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기가 확실히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좋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여러분들도 주제를 정하실 때는 이 점도 고르셔야 할 때, 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주제를 정하게 되면 핵심 키워드가 있게 되죠. 근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맞는 주제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주제가 단지 둘이 두루뭉실하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왜? 주제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해야 된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좀 미세 플라스도 많이 좀 이런 점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미세 플라스틱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 너무 두리뭉실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돼서 세밀하게 주제 나가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그 주제에는 여러분의 목표와 역량에 최대한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주제, 이 점도 고려하시고, 네 번째, 이제 기왕이면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또 기사라든지 요즘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미디어에서 언급된 소재도 그 점과 교과가 연계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과세택을 주제 상담하면서 꼭 이제 어떤 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최근 시사와 관련된 주제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자, 저희가 이제 과세택을 상담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최근 시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와 최근의 시사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대학교 평가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로 역량을 향상시켜 놓은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 진로와 관련돼서 사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사회가 어떤 돌아가는 흐름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회 사산을 놓치지 않는 학생인지 이런 점들도 대학교 평가자는 선호한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내신 탑으로 다니는 학생들 좀 이점 정도 미흡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신 막탑 1점 뭐 극초반 다니는 아이들이 약간 여기에서 좀 사회와 관련된 좀 돌아가는 거 약간 좀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종종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사회에 돌아온 관심을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데 다섯 번째로 무엇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자, 주제가 현실적인지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겠죠. 주제가 현실적인지 고려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즉, 해결 가능한 주제인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주제에 관련돼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실적인데, 이거 도저히 해결 가능한 게 없어. 그러면 비현실적이면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평가자들이 비현실적으로 활동만 막 했다라는 말이에요. 대학교 평가는 뭘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했는지 그 동기를 궁금한단 말이야. 그 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조사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결했는지, 뭘 충족시켰는지, 이 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없어? 비현실적이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생기부에는 좀 과정이 이제 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많은 생기부를 보면 동기, 그다음 뭐 주제 배운 점만 간단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과정에서 여러분은 노력하는 흔적을 찾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써주질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자기가 진로신문 보고 작성했다라면, 근데 보고서만 당장 그냥 달랑 하나만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근데 무엇이 바람직할까요? 내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심화시켰고, 그 다음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활동 과정을 돌아보면 이 과정이 생활 기록부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과정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학교 선생님을 잘 써주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해 먼저 앞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적어도 하나하나 두 개정으로 연계시켜서 활동해 나갈까? 이 점을 구상한다면 생활 기록부에도 퀄리티 있게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제를 찾기 위한 노력하는 흔적도 나오면 더 매력적인 상기부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